이번에는 NLP를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내려봅니다. NLP란 대화와 상상이라는 경험으로 자각과 통찰을 만듦으로써 자기 자신과 타인, 즉 인간을 이해하고 그걸 통해 현실과 마음의 통합을 도움으로 현실의 문제 해결과 인간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고민하시는 문제, 그걸 먼저 떠올려 보세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원하는 것, 뭔가 해결할 거예요. 바꿀 거리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바꿀 거리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요. 문제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취업을 해야 된다, 이성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대화 문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대중 강연, 여러 가지요. 정말 많습니다. 업무 성과를 내야 된다, 사업을 창출해야 된다, 사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마케팅, 비즈니스적인 문제들,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럴 수 있고요. 뭔가를 한다, 하지 않는다 등등등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정해주세요. 하나. 자, 하나를 정하고 나면요. 그 한 가지가 의미하는 바,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언제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 언제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건지, 문제가 없던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어느 시점부터 시작이 됐고요. 까마득히 오래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때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렇더라도요. 일단 여러분 문제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만나게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인지,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인지.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집에서 무관할 수 있고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집에서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라면요. 자, 더불어 집에서 일어난 문제는 직장과 학교 혹은 바깥 외부 인간관계와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누구와 함께 일으키는 문제인지, 나 혼자인지 누구와 관계가 되어 있는지, 이 사람하고 관계 있지만 저 사람하고는 관계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좀 구체화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경험한 문제인지를요. 거기서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요. 여러분 다음 생각은 이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 문제를 만들어낸 그 타이밍에 그 상황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집중하다 보면요, 뭔가가 이 문제를 촉발한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촉발한 일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촉발돼서 문제라고 느끼는데 그때 나는 뭘 느끼게 됐는지, 어떤 기분이 됐는지, 내 감정적인 것까지요 좀 잡아놓고 보면 전체가 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서 마치 육하 원칙의 그것들 같죠. 그래서 결과가 뭐냐 이거죠. 결과가 문제라고 부르는 결과가 뭐냐, 그래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것까지 좀 살펴보시면요 이제 전체 상황이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문제라고 부르는 전제는 뭘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질문이요. 이 일을 문제로 바라보는 전제가 무엇이냐? 이건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그냥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문제로 바라보는 건 어떤 기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기준이요. 원리라고도 부르고요. 그 기준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 일을 나는 문제라고 바라보죠. 그렇다면 이걸 바라보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이요, 내 기준이요, 내 생각이요, 난 이런 가치관, 이런 신념이 있어서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문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기준까지 왔어요. 나는 이 문제가 있음으로써 더불어 내게 도움이 되는 바도 있습니다. 정말요. 예를 들면 게으르다 치면요, 늦잠을 잔다, 게으르다. 좋은 점이 뭔가요? 편안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많이 먹는다, 비만의 문제가 있다. 좋은 점은 뭔가요? 먹는 걸 즐길 수 있죠. 그죠? 자, 비즈니스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업무 성과가 안 난다. 영업하시는 분이라고 치면 계약을 자꾸만 따내지 못하고요, 미끄러지고요, 고객으로부터 거절을 받는다. 뭐가 좋은 점이 있을까요? 궁여지책으로 표현드리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좋은 점은요, 예, 단련이 되겠죠. 고객 거절에 힘이 빠져가는 면도 있겠지만 조금 더 단련이 되는 면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의 문제 속에는요, 좋은 점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좀 시각을 달리해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요, 이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유지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정도가 됐을 겁니다. 상황을 이해했고요, 뭐가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걸 문제라고 바라보게 된 기준, 내가 갖고 있는 기준까지도 이해해 봤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문제고요, 다르게 바라보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재미난 건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아온 전체적인 관점 속에서 지금 문제라고 부르는 이 일을 바라봤다면 이걸 바꿀지 유지할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것마저도 이해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떠신가요? 자, 지금 자막을 좀 내보내 드릴 텐데요. 전체 상황이 어떠한지 보시고요,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좀 이해해 보시고 나면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바꿀지 유지할지에 대한 선택까지도 가능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요, 여러분 아까 찾았던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이 있죠. 잠깐요, 그 기준을 여기 빼놓고 바라보죠. 이 기준이라고 하는 생각이요, 이 생각, 이 관점과 이게 내 거잖아요, 그죠? 이걸 갖고 있어서 이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관점과 상대되는 정반대 위치? 글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되는 관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 기준, 이 신념, 이 생각과 상대되는, 반대되는 관점이요. 달리 얘기하면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이요. 뭐가 있을까요? 이걸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은 하나의 사건,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개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이거 잠깐 놔두고요, 새로 찾은 관점, 이걸 4개 집어넣어서 도동 4개 넣어서 그 문제를 한번 바라보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일까요? 문제로 바라보던 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문제라고 보는 것이 여전히 문제입니까?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면도 나타날 겁니다. 오케이. 자, 이 관점 빼고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합친다고 하면 여러분 이 합쳤을 때 느껴지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우리 삶은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분이 갖고 계신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뭔가를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문제시 바라보는 이유는요, 그 두려움 때문에 현실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과, 이 상황에 대해 바라보는 것은요, 나는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관점이었어요. 잘해야 한다.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 상대되는 관점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이 말씀이요, 나는 세상을 즐길 수 있다. 잘해야만 한다, 즐길 수 있다. 이게 서로 상대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분에게 있어서는 상대되는 관점이었습니다. 즐길 수 있다로 바라보다 보니까요, 세상은요 조금 더 여유롭고요, 잘 못하는 상태, 조금 실수를 하는 상태 역시도 하나의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를 잘 하고 싶고 잘 하기 위해 시도하는데 잘 되지 않더라도 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얻게 되셨어요. 하나의 상황, 하나의 잘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두 개의 관점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분은 조금 더 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조금 더 관망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됐고요,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요, 덕분에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게 되고요, 나를 이해하게 되고요, 자각을 갖고요, 통찰을 만들고요. 그래서 하루의 삶이 좀 덜 스트레스 받고 덜 피곤한 상태에 이르면서 삶이 더 좋아진 상태를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 작업이요?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삶의 좋은 성과들을 편안하게 바라보면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변화를 해야 되느냐,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되느냐, 두 가지 선 속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